썸네일 보신 원장님이시라면 우리 병원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셨을 텐데요. 지금 네이버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한테 검색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판을 바꾸는 바람에 블로그 노출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병원 블로그들이 하루아침에 노출이 반토막이 나거나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원장님들은 이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마케팅을 더 늘려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병원 총괄을 19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병원 매출에 있어서 절대 불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농부는 날씨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시설을 점검해서 수익을 지켜냅니다. 네이버 정책 이슈는 날씨처럼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 병원에 사활을 걸면 매출은 무조건 타격이 옵니다. 오늘 영상은 병원 블로그가 50%가 아니라 70에서 80%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병원 매출을 탄탄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승 전략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장 내일부터 우리 병원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요. 즉각적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병원 블로그 노출도 안 되고 마케팅 효율도 안 나올 텐데요. 대행사가 일을 못해서 노출이 안 되나? 광고비를 더 써야 하나?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완전히 잘못 짚으셨습니다. 지금 잘 되던 병원 블로그들이 하루아침에 방문자 수가 반토막 나고 노출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네이버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기존 사용자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로 이탈하는 현상 때문에 네이버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는 네이버가 싫어하거나 네이버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들은 대놓고 노출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 블로그는 네이버가 그렇게 싫어하는 광고성 블로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블로그 영역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병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의료 광고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병원 블로그 해도 이제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판도가 이런데도 혹시 어떻게 하면 마케팅 뚫어낼 수 있나 이런 것만 고민하시면서 대행사 바꾸시고 광고비 더 늘리시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온라인 노출에만 월 수백만 원씩 이상 쓰시는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환자가 막상 우리 병원에 관심을 가지거나 방문을 하게 되면 환자가 우리 병원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에는 관심도가 확 낮아집니다. 오로지 왜 문의는 있는데 예약을 안 하지? 이런 고민만 하신다는 거예요. 문의만 하고 예약을 안 하는 이유를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옆 병원의 이벤트 때문이야 또는 경쟁이 너무 심해 라고 결론을 내실 수 있는데요. 우리 병원에 문의만 하고 예약을 안 하는 진짜 원인은요. 경쟁병원 때문이 아니라 우리 병원으로 예약하게 만드는 스크립트 자체가 없고 그걸 시스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성형외과에서는 하루 전화 문의가 비수기 기준 200콜 이상이었는데요. 예약으로 유도하는 스크립트대로 하는 직원과 안 하는 직원의 예약률의 차이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은 무조건 예약 유도 멘트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체크리스트화해서 예약률을 60% 이상까지 끌어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환자들의 문의를 받을 땐 무조건 모든 직원들이 예약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는 걸 디폴트로 깔아주셔야 되고요. 그걸 시스템화하면 예약률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병원 매출의 문제 상황을 환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끄집어내셔야 하고요. 철저하게 대안을 만들어주시면 그동안 놓쳐왔던 그 엄청난 매출을 마케팅 이슈와 무관하게 우리 병원의 매출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놓쳐왔던 환자들을 월 매출로 환산해보면 1,000만 원대에서 월 억 단위까지 올라간다면 이거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공부를 했지만 누군가는 성적이 나쁘고 원장님들은 그 누구나 다 아는 그 방법으로 의사가 되셨습니다. 너무 뻔해서 대부분 외면받던 방법들이 정쟁병원을 이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뻔하지만 이걸 제대로 하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일시적인 CS 교육이나 매뉴얼 몇 장 쥐어주는 거 이게 전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친절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 병원에 카톡 문의에 대한 답변이 몇 분이 소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병원 전체의 전화 문의는 몇 건이고 그중에서 매출 가능한 환자는 몇 명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매출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실제 예약으로 전환된 건수에 대한 통계는 매일 확인하고 계신가요? 이게 없으시다면 원장님 병원의 예약률은 운이나 직원들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스크립트화해야 하고요. 병원 업무 규정으로 정해서 시스템으로 만드셔야 원장님이 원하시는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병원 안에서 환자를 놓쳐서 손해보는 수천만 원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마케팅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 병원인데 이상하게 환자가 많은 병원들은요.
남들이 다 뻔하다고 안 하는 그걸 뜯어 고쳐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땐 저 병원에 왜 환자가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A병원 원장님은 다시 페이닥터로 가셔야 하나 폐업 고민까지 하셨다가 저와 함께 오늘 말씀드린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원내의 모든 접점들을 분석을 해서 환자를 놓치는 구멍을 찾고 병원 매출의 타격이 큰 부분 중심으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약률, 결제율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병원 매출은 역대 최고 매출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마케팅이나 플랫폼 리스크 영향 없이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 내부의 힘으로 매출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제는요, 병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네이버 리스크,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셔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원장님들은 요즘에 어떻게 병원 매출 문제를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제 또 다른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병원 매출을 확실하게 올릴 방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병원 사람이었습니다.